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능에 관련된 두 번째 파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적 지능 이론 가운데서 두 번째로 스턴버그의 3원 지능 이론입니다.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선택하고 조용하는 능력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심리 특정론적 지능에 대비되는 성공 지능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능의 근원을 개인, 행동, 상황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3원이 되는 겁니다. 개인, 행동, 상황. 그래서 3원 지능, 3위일체 지능 이론을 제시한 것이죠. 자, 스턴버그는 지능을 메타 요소, 수행 요소, 지식 획득 요소 등의 기능에 따라서 상황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방출하는 정신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존의 지능 이론이 개인이 지능의 내용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묘사했다면 3원 지능 이론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고 과정을 묘사한 과정 지향의 지능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기존의 것은 3원 지능 이론은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3원 지능 이론의 3요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분석적, 두 번째로 창의적, 세 번째로 실용적,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이제 분석적 지능. 다른 데는 구성적 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로 보면 Analytic Intelligenc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적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성분적 지능, 요소적 지능, 전통적 지능이라고 한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그 지식을 논리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이다. 기존의 IQ, 암기 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분석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적 지능에는 세 가지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 상위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 요소가 있고, 세 번째로 지식 획득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지금 스턴버그가 얘기하는 이 3원 지능 이론은 이제 밑에 이렇게 따라 붙는 것들이 있어요. 자, 메타 상위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계획, 점검, 평가하는 고등 정신 과정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진행 과정을 감독하며 진행 결과를 평가합니다. 스피어만의 G요인과 일반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행 요소예요. 메타 요소가 세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과제를 입력시키고 관계를 추리하며 가능한 해결 전략을 비교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식 획득 요소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보와 무관한 정보를 가려내고 새로운 정보를 기존 정보에 관련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창의적 지능이에요. 어떤 책들은 경험적 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Creative Intelligence예요. 통찰력이라고도 적혀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과제를 처리하는 통찰력이나 익숙한 과제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다. 창조, 발견, 발명, 상상,
탐색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창의적 지능에는 선택적 부호와 선택적 결합, 선택적 비교의 또 세 가지가 하합으로 들어갑니다. 자, 선택적 부호화란 다양한 정보 가운데서 적절한 정보를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하고 적절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선택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들을 통합된 전체로 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서로 관련 없는 요소들을 연관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비교입니다. 새로운 정보와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능력이에요. 기존의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 새로운 것을 유추해내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실용적 지능, 맥락적 지능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practical intelligence니까 실용적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겠죠. 상황적 지능이자 사회적 지능입니다.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이고 현실 상황에 적응하거나 환경을 선택하고 변형하는 능력입니다. 일상의 문제 해결 능력, 실제적인 적응 능력, 사회적 유능성을 의미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 경험에 의해 획득되는 능력이죠. 그래서 직업 선택이나 사회적 기술과 같은 실제적인 지능을 뜻합니다. 자, 이 스턴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 3원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제시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일종의 자기계발서 내지는 그런 코너에 가면 바로 이제 이 스턴버그의 이 성공 지능에 관련된 책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계발서 목록에 바로 이 스턴버그의 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턴버그 그러면은 이 성공지능이라고 하는 Success Intelligence가 사실은 더 대중들에게는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공지능에 세 가지 이제 사고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분석적 능력, 창의적 능력, 실체적 능력인데 앞서 봤던 3원 지능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선택, 환경의 조성, 환경에 대한 적응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용적 지능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고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동시에 약점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지능의 세 가지 차원이 뭐냐면 분석적 능력이에요. 분석적 지능에 근거하며 비교, 대조, 비평, 판단, 평가 등과 관련한 능력이다. 기본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다. 두 번째는 창의적 능력이에요. 창의적 지능에 근거하며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발명하며 상상하고 가정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이며 주어진 새로운 자극과 장면에 대처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 능력이에요. 실용적 지능에 근거하며 적절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실행하며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환경에 잘 적응하고 최선의 환경을 선택하며 현재의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스턴버그의 3원 지능도 그렇고 이 성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의 측면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거라고 사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분석, 창의, 실용. 우리 모르는 것들이 아니야. 어떤 면에서 보면 모르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익히 누군가들에 의해서 잘 정리되고 정립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스턴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들을 갖다가 잘 요약하고 정리하고 분류해 놨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교육적 적용을 한번 볼게요. 교사는 학생의 삶을 보다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각 교과에 가르치는 수업 내용을 분석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3원 지능을 어떻게 이제 교육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자, 분석적, 구성적 지능의 차원에서 보면 교사는 학생의 지능을 고정불면의 특성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교육 또는 훈련에 의해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학습 수행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학생들의 미진한 학습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밝혀서 그 요소들을 교정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된다. 창의적, 경험적 지능의 측면에서는 주위의 새로운 사상들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능을 파악할 때 지능을 측정하는 내용이나 장면에 대한 학생의 경험 또는 연습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자, 실용적, 맥락적 지능의 측면에서 보면 지능을 구성하는 지적 행동의 내용과 관련시켜야 하고, 지적인 행동이란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잘 적응하고 선택하며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교사는 지능의 개별적 양상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저마다 처해 있는 환경에서 지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소유하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자신들의 약점을 보상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그런 거죠. 자, 5번째로 정서지수, 감성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EQ라고 그러죠. EQ. Emotion Quantity인데, 워낙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양적인 측면을 따지고, 그리고, 지식적인 측면을 갖다가 따지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감정인데, 그러한 측면을 갖다가 도외시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늦은 시점이에요. 1990년에 이제 처음으로 셀러비하고 이제 메이어가 제시를 하고 골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대중화된 거죠. 자,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접근하여 감정을 생성하는 능력, 정서와 정서적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지적, 정서적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IQ하고 EQ는 서로 반대되는 능력이 아니라 각각 다른 별개의 능력이다. 가드너의 대인관계 지능, 개인 내적 지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정서와 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통적으로 정서와 인지를 분리된 것으로 여기는 이원론적 접근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정서의 민감성이 인지의 과정에 영향을 준다. 정서와 인지와의 통합을 강조하는 다면적 접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 학습 동기, 창의력, 평가력 등의 인지 영역의 주된 기능들도 정서적 측면과 깊은 관계가 있다.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공감적 이해는 정서와 인지가 결합된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인지 과정을 촉진시키고 기억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영역을 구분을 한 겁니다. 영역을. 이 정서지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셀로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자기 정서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정서의 조절. 세 번째는 자기 동기화. 네 번째, 타인의 감정 인식하기. 다섯 번째, 타인의 감정 다루기.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정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동기화, 스스로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감정을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골맨의 경우에는 감정 인식 능력, 위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 인식 능력, 그 다음에 동기 부여 능력, 그렇죠? 감정 통제 능력, 그 다음에
대인관계,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서지능 발달을 위해서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사와 학생 간의 일상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정서 반응들을 내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정서적 욕구를 파악하고 교과 활동에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에 대해 억압적이지 않은 개방적인 정서 표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급 분위기를 항상 긍정적인 분위기로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자, 그래서 학생의 정서지능을 발달하기 위한 전략들을 제시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기 해서 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적 표현에서는 정서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길러주는 거죠.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무의식적에 나오는 이제 행동일 수도 있고, 배움을 통해 가지고 습관에 대한 어떤 태도일 수도 있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나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욱하는 어떤 상황에서 불쑥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조절이 되는데,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관습적 표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학습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다양한 정서 반응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감 능력 기르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정서 조절 능력 기르기예요.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급 활동, 교과 활동을 통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학생들이 동료와 다양한 정서 경험들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도록 해준다. 네 번째, 자신의 정서를 학습의 동기로 활용하기. 긍정적 정서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 과제에 대해 보다 집중하고 동기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하고 활용해야 한다. 자, 여섯 번째로 지능 개념의 변화와 교육적 의미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인지적 관점에서 주로 보았잖아요. 그런데 대안적 지능 이론 또는 이제 우리 EQ라고 해서 정서지능 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고, 특히나 이제 가드너의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 제시가 되면서 지능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특히나 EQ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많이 알려지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이제 확산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변화 속에서 새롭게 이제 교육적 의미를 갖다가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평생 교육의 관점입니다. 지능은 평생 동안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번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점수화되면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 항상 똑같이 계속해서 평생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관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이제 개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능은 계속적으로 변동하며 또 발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이제 커진다. 계속해서 이제 배움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창의성, 다양성 교육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의 어떤 평생 교육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린 나이에 일정 정도 나이 동안에만 교육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 교육은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어야 하고 개인차를 갖다가 이제 존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개인의 어떤 요구,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양성, 특히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갖다가 존중을 하고 발견을 해내고, 그래서 개인마다 각자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지능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나 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운동적인 측면도 그렇고 음악적인 측면도 그렇고 미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사회성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기 내면을 갖다가 바라보고 내면의 어떤 강점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것도 이제는 지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전인교육입니다. 교육은 인간의 전 영역에 걸친 것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언어나 수리만이 아닌 것이죠. 예. 지능이 이제 학업 성취를 예언하는 이제 지표로 주로 이제 얘기됐지만, 이제는 교육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이제 지표가 된 경우. 각 지능의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이 그래서 필요하게 된 겁니다. 지능이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행동적, 창의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은 당연히 전인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죠.